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길게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 그거 제외하고 연구해보죠. 첫 번째 소식.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선거 후보 자리를 꿰차는 그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게 이변이라고 한 거는요. 네. 앞선 예비 경선 때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빙이었고 예. 당원 투표에서는 나 후보가 오히려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여성 후보 가산점까지 포함하면 감안하면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네. 결국 최종 여론조사에서 41.64%를 득표해서 36.31%를 얻은 나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후보가 가산점을 받았는데도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차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온건 개혁 이미지에 그 오세훈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2011년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일을 거론하면서 지난 10년간 죄송했다. 책임감을 쌓으며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준비해 왔다며 울먹이기도 했네요. 네. 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이제 또 다른 격전을 앞두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1차 경선 때 1등을 했잖아요. 또 넉넉하게 1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울먹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변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변이냐 아니면 어. 좀 소소한 이변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소소한 이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원래부터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어떤 면으로 예.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 5.33포인트 차이인데 여성 가산점을 빼면은 9%포인트 차이예요. 거의 대략 그 정도. 크네요. 그럼 큰 거예요. 예, 굉장히 예. 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승리가 차이가 났느냐? 그때도 예비 경선에서도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를 합쳤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다 오세훈 후보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시민 대상으로 예,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앞에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중도 확장성 문제. 네. 이번에는 야권이 지금 4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중도에서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아서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저쪽은 강경 보수, 나는 중도 보수 이 포지션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간 게 결국은 먹혔다.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거와 연관된 게 이제 개인적 비호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비호감도가 좀 상대적으로 셉니다. 그 이번에 후보들 나온 중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뭐 자녀 논문 문제라든지 예전에 뭐 피부과 뭐 논란도 네. 있었고 뭐 친일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다 잔상으로 남아 있는 잔상으로 거예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또 그러면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조은희 후보의 선전이에요. 조은희 후보가 3위 한 거죠? 3위를 했고 16% 정도 나왔거든요. 예, 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상당 부분이 나경원 후보의 표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공약 겹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 자릿수였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숨은 거죠. 승자는 조은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능력 있는 후보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조은희 후보한테는 조은희 구청장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뭐 것 같아요. 차기가 뭐 또 나올 수가 있죠. 기회가. 그런데 그렇죠. 뭐 김준일 대표가 이 소소한 이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북한 원전 문건 파문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나온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그 문건에 V 알파벳 V 1.1 이런 표현을 두고 오세훈 후보가 V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 아니냐 이러면서 뭐 이게 이 언급이 대단히 희화화됐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오세훈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없었죠. 네. 그런 일까지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을 딛고도 이렇게 압승을 한 거는 아무래도 정말 중도 확장성 이 문제가 이번 여론을 갈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김정훈 기자는 소소한 것보다는 큰 이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나경원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짜장이든 짬뽕이든 잘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이도저도 아니다 해서 보수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예, 예.
오세훈 후보는 그에 맞춰서 맞서서 중도 확장성을 기대하려면 나 같은 볶음밥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좀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주요했던 것 같고 문제는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인데 이 두 사람의 색깔이 좀 겹칠 면이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하느냐 이것을 두고 이제 앞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선 레이스가요.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만 공부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뿐이겠느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네.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은 과천지구 또 안산 장상지구도 조사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중반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제보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국정조사 요구까지 하면서 이번 사안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제보 들어온 그 사람들 뿐이겠어? 라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어요. 또 정치권엔 이런 사람 없겠어? 공무원 중엔 없겠어? 이런 얘기들 계속 의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이 어저께만 해도 여러 건이 나왔는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해서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봤는데 예. 수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8.4 대책 직전에 한 2달 동안 거래가 한 3배, 4배 급증한 이 동네. 예. 원래는 뭐 3달 동안 14건밖에 없었는데 6월에 뭐 33건, 7월에 48건 이런 식으로 급증했는데 8.4 대책 이후로 또 거래가 뚝 끊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누가 정보를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른 건인데 경기 지역의 시청 그 뭐 과장이 네. 부인과 공동으로 800평을 샀어요. 네. 근데 이거 지하철 역사가 들어선답니다 여기. 아. 근데 이거 담당 업무를 했던 사람이래요. 세상에. 이게 이제 CBS 노컷뉴스 취재로 단독 보도로 나왔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보도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치권, 뭐 청와대까지 이제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참 격앙됐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생겼네요. 김정훈 기자. 네, 근데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그 보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입 후에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분을 나눴다고 해요. 이 1000제곱미터라는 게 개발 후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는 그런 기준 면적이거든요. 1000제곱미터당 딱지 한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보상금을 최대로 챙기기 위해서 급히 묘목들, 나무들을 뭐 네네네. 서도로 섞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일부 직원들이 말하는 대로 어쩌다 보니 그냥 상식적인 추론에 따라서 신도시 땅을 산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라면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뭐 대놓고 자기 이름으로 했겠느냐. 뭐 친인척 명의로 차명 투기를 했었다면은 이걸 어떻게 제대로 가려낼 수가 있겠느냐. 또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걸 명확히 구분해낼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LH 직원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어떤 사람이 익명 게시판에다가 아니 LH 직원이라고 땅 못 사냐 투자 못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공분을 더 샀어요. 왜냐하면 자 내부 정보를 안 봤다고 칩시다. 안 봤다고 쳐도 지금 이 수법들 보면 이거 누가 봐도 투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LH 직원이 개발될 땅에서 투기를 했다. 이걸 어떻게 떳떳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서 어제 부글부글 여론이 끓었습니다. 그 눈치도 없이 그 사장이 이거 사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LH 사과 자체가 완전히 희석돼 버리고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죠 완전히. 예. 그러게 말입니다. 뭐 업계에서는 전문가적 노하우가 총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국민적인 의혹을 좀 어느 정도라도 가라앉히려면은 정부가 이거 발본색원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